왜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시는지 뭐 말씀. 소극적이라보다도 이제 판단하면서요. 지금 총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또 자산이라든가 증식이라든가 특히 소상공인에게 저희가 피해 지원금을 드릴 때도 매출이 늘어난 분들한테는 드리지 않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심으로 줬기 때문에 국민지원금을 준다면 상위 계층에서 소득도 늘고 자산도 늘고 하는 계층보다는 아래층에 더 차라리 그 재원이 있으면 드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80%까지 그렇게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좋은 취지인데요. 예, 부총리 왜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걸 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측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단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용이 덜 들지 않고 그다음에 이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80%로 설정을 했는데 1인 가구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예, 의원님 저희가 예산 사업이에요. 뭐 50% 70%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여기 80%에 해당되는 게 중위소득의 180%인데요. 중위소득의 180%, 즉 80%에 해당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주는 예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80% 이렇게 해서 하면서 1인 가구라든가 또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1인 가구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성을 갖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저희가 좀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뭐 기수정 소위할 때 정부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절차를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정부에서는 절차가 없다.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제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 지급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하지 않고 이론이 있고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총리, 앞으로 메르스 사태, 코로나 사태처럼 감염병의 위기가 계속 더 빈번히 도래해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면 반복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국민 지원금에 대한 지금 논란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더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요, 뭐.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좀 보시면 우선 보편적인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고소득자 등 일부 사람들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소득자 환수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보편 지급하면서도 재정 부담 완화 그리고 선별적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갈등 비용을 줄이고 고소득자 일부에게 주는 어떤 정서적인 반감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 선별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 소득세법상 국민지원금의 과세 근거가 없어 비과세하고 있는데 세법 개정으로 기타 소득에 포함시키면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당의 강병원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 발의해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기본소득 공제, 기본공제를 조정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에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을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부를 조정하는, 그래서 한 130만 원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안을 신설을 하게 되면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국회의원들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저 파란 게 1번 그 과세소득 25만 원에 대한 과세소득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돈이 9만 5천 원이고, 그리고 기본공제를 조정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소득이 11만 4천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 규정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이하인 사람들은 25만 원을 지급하면 20만 9천 원을 환수할 수 있고요. 3억 초과 5억 이하인 소득자는 25만 원을 지급하면 22만 원을 환수할 수 있고, 5억 초과 10억 이하의 사람들은 25만 원을 지급하면 23만 1천 원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초과 사람들은 25만 원을 지급하면 25만 7,500원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25만 원을 주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 기부하든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주실 때도 당연히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런 감정을, 그런 기분을, 그리고 아마 그렇게 행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 다음에 지금도 자발적인 캠페인, 지원금의 자발적 반환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부 환수 때도 지급액 대비 2% 수준인 2,493억 원이 다시 기부가 됐는데요. 지금 이거는 법 개정을 안 해도 15%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즉 25만 원을 기부하면 37,500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당연히 이게 충분히 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제안드립니다. 선별 지급이 아닌 선별 환수가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인 이런 논란의 소지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 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선별 지급이 아닌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통해 징수하는 과정을 적용한다면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안드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논쟁을 줄이고 훨씬 더 그 에너지를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